예, 추미애 당대표의 속개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86자 최고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회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저는 어제 4박 6일간의 독일 일정을 잘 마무리 짓고 귀국을 했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평화 올림픽으로 세계인이 얼마나 많은 관심을 주는가 하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안녕하세요라는 한국어 인사말을 다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으로 감사합니다 이러면 상대방도 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데요. 정말 어디서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의 한국말을 하는 것이 요즘 이렇게 센스 있는 대세로 자리 잡았다 하는 것이 바로 평창 올림픽 효과인 것이라 생각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이 평창 평화 올림픽입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것이 그것까지는 자, 평창 평화 올림픽. 평창 평화 올림픽. 네. 제 54차 민행 안보 회의에서는 지구적 위기가 환경뿐만 아니라 안보 위기가 더 이상 갈 데 없는 데까지 이르렀다 하는 그런 그 공감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핵 안보 위기가 가장 위기였다라고 해서 대한민국 대표단으로 간 저에게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됐었습니다. 평창에서 올림픽으로 그 세계인이 파악하는 동안에 저는 지구 반대편에서 포스트 평창에 대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당부하고 왔습니다. 한국 대표로 참석하게 된 민hen 안보회의에서 핵 이슈가 아주 중요한 주제였고 제가 기조 발언을 했던 핵안보 세션은 각국 정상과 외교안보 전문가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저와 같은 세션에서 함께 토론했던 존 설리번 미 국무부 부장관을 비롯한 중국과 러시아 대표자들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경청해 주면서 제재를 위한 제재만이 아닌 해답이 아님을 인정을 했습니다. 제재를 위한 제재만이 해답이 아님을 인정했습니다. 무엇보다 긴 호흡으로 북핵 문제에 접근을 해야 하며 지금의 평화 모멘텀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북핵 문제가 국제사회 논의 테이블에 올라온 지금이 오히려 문제 해결을 위한 기회라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북한은 쟁상의 도발 없이 진정성 있게 임한다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발전하며 한반도 평화의 길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와서 언론을 보니까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이 코피 북한에 대해서 코피가 아닌 대규모 전쟁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는데요. 현지에서는 그것은 개인의 돌출적인 발언에 불과한 것이고요. 대체로는 우리 정부의 산 원칙, 북한 핵은 절대 안 된다. 전쟁도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북한의 이 정권 변화를 기도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삼불 원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굳건한 한미 동맹 속에서 남북 관리를 안정적으로 해내는 차분한 분위기가 대단한 신뢰를 주고 있고 또 그 점에 대한 확신을 재산 확인하는 그런 기회였기 때문에 그와
그와 같은 개인의 돌출적인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1도의 공감도 없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핵 불용, 전쟁 불용 또한 한미 동맹에 있어서의 균열 불용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3NO 전략이라 하겠습니다. 특히 한미 동맹의 균열을 암시하는 말들로 굳건한 한미 동맹에 흠집을 내는 것은 결코 우리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틸러슨 국무부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 파트너로 인정한다라고 말을 했듯이 미국도 외교적인 수단으로서 대화를 지속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제재와 압박이라는 국제사회와의 공조 속에서 대화를 넓혀가는 입체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를 얻어내기까지 야당과 함께 속도를 맞춰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최근 미국 상무부의 한국산 철강 관세 검토 보고서에는 우리나라에 대한 강경한 통상 압박을 가하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라 미국이 철강 관세 조치를 실행하면 수출 중심의 경제 구조를 가진 우리 산업계가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됩니다. 그러나 이 보고서에 대해서는 미국의 유력 언론인 CNN조차도 미국 상무부의 철강 수입 규제 근거가 매우 조잡하고 WTO 규정에도 위배된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자국 산업의 경쟁력 약화가 WTO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안보의 필요성이라든지 긴급 시에 예외를 인정하는 규정에 맞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계 무역 시스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까 안보 정상회의에서는 비단 안보 문제뿐만 아니라 지구의 정말 더 이상 나아갈 데 없는 곳까지 나아갔다는 위기라는 것은 환경 위기뿐만 아니라 이런 보호무역주의가 초래하는 그런 글로벌 질서에 있어서의 자국 중심의 이기주의 이런 것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리더를 자처하는 미국이 세계 경제 질서의 규범 자체를 WTO 체제 자체를 흔든다 하는 것은 얼마든지 국제적 원대로 표현이 가능한 주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 나가자라고 지시를 한 것은 매우 타당하고 적절한 조치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안보 분야에서 한미 동맹은 굳건히 유지를 하되 경제 통상 분야에서 국익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켜나가야 하는 원칙을 강조한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반면 미국 정부의 불합리한 보고서에는 침묵하면서 거꾸로 우리 정부와 대통령에게 비난의 화살을 겨누고 있는 대한민국 야당 모습은 어느 나라 야당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미국의 통상 압박이 안보 분야에서 한미 동맹의 균열을 드러내는 징표이기나 한 것처럼 주장하지만 이것은 냉정한 국제 정치 경제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 낮은 야당의 민낯을 드러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평창 올림픽에서의 남북 접촉은 굳건한 한미 동맹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한미 동맹 균열 운운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경제 통상 분야는 외교 안보 분야 군사 동맹과는 사실상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국제 정치의 영역임을 야당은 제대로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GM 군산군장 폐쇄 결정으로 군산 지역 사회 전체가 크게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군산 공장 폐쇄는 1차적으로는 GM 본사의 방만한 경영 실패의 결과입니다. 고금리 대출, 과도한 군사 납입 비용, 심각한 경영난에도 불구하고 발현된 미국 임원들에 대한 억대 연봉 지급 등 GM 본사의 같은 부실 경영과 본사를 배불리는 구조적인 문제가 지난 4년간 3조 원이라는 막대한 손실을 일으킨 주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GM은 한국의 군산 부평 창원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군산 공장 폐쇄 이후에도 추가 구조 조정을 시사하며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GM 본사 댐 암만 사장은 인터뷰에서 한국 사업 유지에는
한국 정부가 자금 지원을 제공하느냐, 노조가 임금비 삭감에 동의하느냐 달려 있다며 배째라식으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압박하고 노동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GM에 끌려만 가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부터 협력업체와 노조, GM 임원단을 연속 만나며 수습의 마련에 강력을 집중합니다. 정부는 대규모 실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 군산을 고용위기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그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고용위기 지역 지정을 통한 특단의 노동자 보호 조치와 함께 GM 본사와 한국 GM 간의 구조적 문제 해결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당은 정치 공세에 집중하기보다는 함께 머리를 맞대고 문제 해결을 해나가는 데 협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일 것입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한국 GM 사태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중심이 돼서 여야 원내 지도부와 GM 본사 총괄부사장의 면담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GM 본사 측은 한국 시장에 계속 남고 싶다는 의향과 함께 신차 투자 계획 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 GM에 대한 비정상적인 거래 구조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었고 한국 지역 경제 피해에 대한 인식도 다소 현실과 동떨어져 보였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자구책 마련과 함께 경영 재무 실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GM 관련한 협상의 시작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외국계 기업의 먹튀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선결 과제이자 동시에 GM의 사태 수습 의지를 확인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어제 우리 당 한국 GM 대책 TF와 노조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지적된 것 역시 GM의 성의 있는 대응이었던 만큼 진정성 있는 자세 전환을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정부 여당은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정, 지역 경제의 회복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향후 대책 마련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침 어제 정부가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군산 지역을 고용위기 지역과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는데 대단히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분초를 다투는 상황인 만큼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당국은 조속히 필요한 대책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우리 국회도 경제 안정과 일자리를 위해서 여야를 떠나 총력 지원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진행될 예정인 산자의 전체 회의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해법 찾기는 물론 이 문제는 외국 기업에 대해 우리 지역 경제와 노동자들을 지켜야 하는 것이므로 정치권의 전략적 접근과 한 목소리가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경우에는 여야가 공동으로 GM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도 만들어 나가면서 여야 대책을 초당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제 남북 단일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마지막 경기가 있었습니다. 아쉽게 패했습니다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준 선수들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정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지난 10일 첫 경기 당시 직접 현장에 가서 응원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이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어제도 경기 후에 서로를 격려하는 선수들의 모습에 빙판 위에 하나된 통일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계 평화의 기원을 상징하는 올림픽이 마지막 분단국에서 열린 것도 상징적입니다만 총뿌리를 겨누던 분단 당사국이 단일팀을 만들어 승패와 관계없이 얼싸안았다는 것은 우리 국민과 세계인에게 평화의 상징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비록 어제 경기로 남북 단일팀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역사적이고 아름다운 도전은 끝났습니다만 이 단일팀이 보여준 빛나는 여정은 한반도의 또 다른 역사의 서막을 올렸습니다.
대결로만 치닫던 남북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고 사람이 오고 가며 긴장이 완화되고 풍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평창에서 시작된 이 온기를 한반도 전체로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며칠 전 최문순 강원지사가 2021년 제9회 동계 아시안게임의 남북 공동 개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장훈 북한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장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며 화답을 했습니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1년 동계 아시안게임을 남북이 함께한다면 한반도는 전쟁 위험 지역에서 평화와 스포츠 축제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과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군사회담도 하루속히 이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영구적인 한반도 평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는 없습니다만 하루하루 만들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평창 이후에 남북관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어렵게 만든 남북 간 긴장 완화를 스포츠, 민간에서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잘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18 진상규명특별법이 어제 국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2월 국회 처리를 고대하고 계신 유가족과 광주 시민은 물론 많은 국민 기대에 부응할 수 있게 되어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제 법사위 처리와 28일 본회의 통과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진상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 발포 책임자, 계엄군 헬기 사격 명령자와 시민 피해 현황, 안매장지 조사와 유해 발굴 수습 등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충분한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거나 정신을 왜곡하는 행위에 국가기관이 개입한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을 낱낱이 규명할 수 있습니다. 그간 밝혀내지 못했던 여러 의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은 정치적 문제가 아닌 역사의 진실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특별법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의 막판 요구를 받아들여 공청회도 개최했고 이를 통해 여야가 5.18 진상규명의 필요성과 공정성에 공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어제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시킨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안 처리가 늦어진 만큼 나머지 절차에서도 이번 회기 내에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여야가 초당적 협력으로 2월 국회에서 5.18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유가족과 광주의 아픔을 보듬고 진실의 역사를 마주하기를 바라는 국민적 염원에 답하는 계기를 만들길 바랍니다. 아울러 12월 국회에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과 함께 처리하기로 약속됐던 물관리 인원화 문제도 이번 국회에서 그 약속의 심의가 잘 이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새로 임명된 윤관석 최고위원의 인사 말씀과 함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최고위원을 맡게 된 인천시당 위원장 윤관석 의원입니다. 추미애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들 잘 모시고 함께해서 우리 당의 발전과 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위해 헌신을 다하겠습니다. 중앙정부의 정권교체에 이어 지방정부의 교체와 의회 다수당 확보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인 새로운 대한민국을 미생에서 완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의 승리를 기반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앞장서 실현할 수 있도록 최고위원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의 중요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한국 GM 사태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발전, 또 대규모 고용과 일자리, 경제, 특히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이 크기도 하고, 또한 원내에 처음부터 이 관련한 대책 특위를 부탁드렸고 또 관련한 간담회에 직접 참여한 사람으로서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GM 공산공장 폐쇄와 사업 축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인천 부평이나 창원 등에 미치는 충격과 파장도 매우 큽니다. 가동률이 20%에도 미치지 못했던
군산 공장이 폐쇄되고 추가 출자, 부채에서 정부의 대응 추가 투자, 노조 양반하는 복잡한 실타래를 풀어가야만 하는 시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16만 명에 달하는 원화청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지키고 대한민국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긴급하게 당내 GM대책 TF를 구성해서 한노위의 홍영표 원장을 중심으로 해당 지역인 인천, 전북, 충남, 경남 지역 국회의원들과 해당 상임위원들께서 백방으로 관련자들과 만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GM 1차 협력사 대표단 협심회, 또 한국 GM 노조, 베리앵글 GM 부사장 등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GM의 정상화의 의지 정도를 확인하고 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베리앵글 GM 부사장은 한국 GM 정상화의 입장, FDI 가능성을 밝혔으나 군산공장 폐쇄 철회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이야기했고 또 구체적인 경영 정상화 계획을 제시하지는 못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지금 노조도 어제 오전 간담회에서 정상화 계획의 발표를 전제로 해서 노조의 양보와 타협의 가능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GM 사태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실태 조사와 노사의 자구책 마련, 경영 로드맵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특히 글로벌 GM 본사와 한국 GM의 불평등한 수익 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GM의 구체적이고 전향적인 대책이 나올 것을 촉구합니다. IMF 이후 외국 자본이 국내 기업을 헐값에 매입해 정부 지원만 받고 소위 먹튀에 따른 국민적 우려가 상당합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의 지지를 받는 건실한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경영진과 GM 본사의 구체적인 정상화 대책, 노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우리 당은 한국 GM이 정상화되고 나아가 우리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한국 GM 사태를 악의적으로 이용해서 한미동맹의 균열이라고 거짓 선동하는 정치 세력이 있습니다. 한미 통상 문제와 한미 동맹 문제는 엄연히 별개의 사안인데 일부 정치 세력은 이를 결부시켜 한미 동맹의 균열이 있어서 마치 통상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몰고 가고 있습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국가적인 어려움, 국민의 고통을 당리당략에 이용하는 정치 세력에게는 국민의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규백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음력설 이후에 첫 최고위원입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이 무술년의 상스러운 기분과 함께 한국처럼 뻗어나갈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할 것입니다. 평창 평화올림픽이 막바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전쟁이 언급되던 한반도, 그리고 휴전선 100km도 안 되는 평창에서 올림픽이 평화롭게 진행된 것은 우리 군이 올림픽을 확실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군은 송영무 국방장관의 일사불란 지휘 아래 1만여 명의 병력과 첨단 장비를 동원해 지상에서 바다에서 하늘에서 물샐 틈 없이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평창올림픽은 굳건한 한미 동맹의 확인의 장이기도 합니다. 미군이 무인기를 통해 제공한 사각지역, 제한지역의 정보는 우리 군의 작전 수행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올림픽 지원을 위해 국방부가 또한 한미 동맹의 공고함은 앞으로 북미대화, 남북대화로 이어져 한반도의 평화의 튼튼한 버팀목일 것으로 확신합니다. 지난 13일부터 태국에서 한미 해병대 등 9개 나라의 해병대가 연례 연합 상륙 훈련인 코브라 골드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해외 훈련 사상 가장 많은 병력을 보냈습니다. 올림픽 기간 평화를 위해 한미 연합 훈련을 연기했지만 피로 맺은 한미 혈맹은 빈틈없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미 관계에 대해 연일 균열과 파탄을 말하고 있는데 이는 한미 동맹의 백해 무익한 것임을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남북 관계 개선은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는
비핵화라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대전제인 것입니다. 남북 정상회담은 북미관계 개선 이후에 국민적 동의 속에서 순리에 따라 진행돼야 합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의 운정석에 앉아있는 지금 민주당은 비핵화는 국민적 염원을 생각하며 한반도 평화를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안주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미국의 통상 압력에 적극적이고 면밀하게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는 무역 확장법 232조 적용해 높은 관세를 부과한 대상으로 지목한 12개의 국가에 한국을 포함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화학제품, 세탁기, 태양광, 철강 순으로 전방위적인 통상 압박을 가해오고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월 5일 기준 한국을 대상으로 한 각국가의 수입 규제권은 총 196건으로 이 중 미국이 40건으로 전체의 20.4%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미국의 통상압력 움직임에 정면 돌파하겠다는 방침과 세계무역기구 제휴 등 대응 조치를 과감하게 취할 것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에 원칙대로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익을 위하는 일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야당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통상압력에 결연하게 대응해 나가는 정부 여당의 노력에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자고 일어나면 터져나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의혹들의 경악을 금치 못할 지경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의 진실을 밝혀줄 측근들이 차례로 법의 심판대에 서고 있습니다. 재산관리인으로 불리는 이병무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구속된 데 이어 이 전 대통령의 자금관리인으로 알려진 이영배 씨가 지난 20일 차례로 구속됐습니다.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도 다스 소송 비용을 이 전 대통령 지시를 받고 삼성 측에 대납을 요구했다고 진술하면서 다스는 누구 거냐고 묻던 국민의 질문에 수사당국이 엠벨하고 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이 관련자 진술과 물증이 확인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지기까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진실은 절대 거짓을 가릴 수 없습니다. 국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향해 전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품격만큼은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것으로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언론인들의